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와프의 발표를 맡게 된 팀장 노철입니다. 오늘 발표에 앞서서 발표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저희 팀원 소개, 프로젝트 와프, 아키네이터를 설명드리고 기획 단계에서 설정한 프로젝트의 기술적 목표와 한계점, 그리고 해결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프로젝트 시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와프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3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팀장 노철이고요. 와프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게 되었고 전체적인 프로젝트 기획과 설계 그리고 펀더멘탈 구축과 구현을 맡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와프 프로젝트를 위해 고생해준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팀장인 박소희님은 자바, 안드로이드 전문 개발자이고 프론트 단에서 컴포넌트 중심의 화면 구현을 기획하고 프론트엔드 단 총괄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김건우님은 MVC 패턴을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SQL을 통해 구현하고 프로젝트에 적용하였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밤낮없이 연구한 듬직한 팀원입니다. 다음은 김경태님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재사용 가능한 DB 데이터 샘플을 축적하여서 팀원들이 안정적인 더미 데이터로 작업할 수 있게 해준 1등 공신입니다. 다음으로는 조현재님은 반응형 CSS 구현과 효율적인 라이브러리를 연구하여 적용하였고 프로젝트 간에 발생하는 각종 이슈와 버그에 대응하고 보고하고 효과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와플은 무엇일까요? 보릿고개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햇불이가 날 때까지 넘기기 힘든 고개란 뜻으로 겨울 내 쟁여놓은 곡식이 다 떨어지고 보리가 나기 전 그 시기를 말합니다.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나무를 씹어 먹었고 그래서 똥꼬 찢어지기 가난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근데 지금은 클릭 한 번에 먹고 싶은 음식이 집 문 앞까지 배달이 됩니다. 근 10년 사이에 정말 많은 기술적인 발전을 이뤘고 모바일 시장과 IT 기술 발달의 고도화로 저희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서비스를 근래에 만나게 되었고 이 서비스들로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누워서 무엇이든 주문해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서비스들도 가장 원초적인 질문인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죠. 와프는 이러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난해한 문제를 풀어보기로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희는 아키네이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키네이터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아키네이터가 뭘까요? 아키네이터는 사용자가 생각하고 있는 임무를 스무고개 방식으로 맞추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의 한 종류입니다. 정렬된 데이터베이스를 특정 알고리즘을 통하여 대답을 추출할 수 있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는 게 미덕인 현대인들에게 또한 주어질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아무거나의 선택지 또한 훌륭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연인과 무엇을 먹을지 얘기할 때 아무거나라는 대답에 좌절해 보신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그 난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공학적인 방법으로 풀어낼까요? 어떠한 기능이 구현되어야 하며 또 어떤 것들이 고려되고 해결되어야 할까요? 저희 프로젝트의 기본 전제는 아키네이터로 음식을 선택하는데 불편함을 해결하자이지만 기본적인 배달앱 기능과 데이터들을 쌓아줄 사용자들이 필요합니다. 공짜는 없기 때문이죠. 가게 사장님들 또한 물건을 팔 수 있어야 데이터를 쌓아줄 테니까요. 일단 음식 배달을 할 수 있는 배달 웹 앱을 전제로 기획하였습니다. 또 사용자는 음식 정보와 가게 정보를 여러 번 확인할 것이라 예상하였고 화면 깜빡임이 없이 사용자 친화적인 동적 돔 화면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가격적 메리트가 있고 쉬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야 했고 쉽고 빠른 파일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이 짧다 보니까 쉬운 것들과 편한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개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팀원들 간에 쉽고 강력한 버전 관리와 소스 공유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스테이트리스트한 서버를 운영할 계획으로 웹 앱 간의 확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배달앱에서 회원이다라는 것이 특별한 권한이나 메리트를 갖는 것이 아닐 것이므로 세션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는 저희가 가진 기술 스택을 검토했습니다. 저희는 많은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리액트나 뷰 같은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들이요. 저희는 몇 개월간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HTTP 프로토콜의 원리부터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가능성까지 탐색했지만 저희는 필요한 것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기술 스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기술 스택으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저희 와프 프로젝트는 실제 운영 가능성까지 염두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기술 스택의 도입과 적용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초기 투자 비용에 비해 결과는 달콤하실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을 했고 저희는 위험한 투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려고 하는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개발자가 사랑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죠. 기존 물리적 형태의 실물 컴퓨터를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인데 저렴한 비용과 속도 면에서 물리 리소스에 비해 뒤떨어지는 면이 당연 없습니다. 클라우딩 서비스를 통하여 프로젝트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고려했던 사항이고요. 다음은 Vue.js입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가능하게 하였고 뷰 라우터와 뷰 X 상태 관리를 통해서 프론트 단과 서버 단을 완벽히 분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할 리로드 기능을 통해서 개발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이슈들을 조금 더 빠르고 쉽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뷰 CLI를 통하여 구조화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개발 시 코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프링 부트인데요. 저희가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 대신 스프링 부트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쉬워서입니다. 개발 시작부터 저희는 설정과 씨름하기 싫었습니다. 개발 시간이 짧기 때문이죠. 스프링 부트는 스프링과 다르게 자동 설정을 제공하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모든 내부 우선성들을 관리합니다. 스프링 스타터를 적극 활용하여서 어노테이션 위주의 간단한 설정 외에 따로 설정할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시스템적인 부분인데요. 저희는 오라클을 배웠지만 MySQL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라클의 프로시저와 시퀀스 적용의 난해함 때문인데요. MySQL은 오토 인크리먼트 예약을 통해서 간단하게 시퀀스를 적용할 수 있었고 리미트를 이용해서 페이지네이션 또한 간단했습니다. 고급 쿼리 조작이 필요하지 않은 프로젝트 사이즈에 비해서 오라클은 조금 무겁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마이바티스와 히카리풀은 너무 매력적인 기술 스택이라서 당연히 선택하였고 프로젝트 기간 내에 DB 관련해서는 아무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존 RDS에 MySQL을 띄워놓고 팀원과 공유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로 인해 팀원들은 더욱 내부 코드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Git과 GitHub인데요. 개발자로서 Git을 쓰는 것은 미덕이라고 생각했고 팀원들 모두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Git을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력한 버전 관리를 제공하고 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며 파일 동기화가 가능해서 직접적으로 파일 하나하나 공유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S3입니다. DB에 직접 접근하여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하는 비용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드의 양이 적을수록 오류가 적어질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 프로젝트는 정적 이미지 파일만을 다루기 때문에 일단 S3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데이터는 HTTP 프로토콜로 간단하게 필요한 것에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위치값은 좌표로 저장이 됩니다. 짧은 개발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동, 면, 리까지 나눠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브라우저에서 간단히 위치값만 얻어오고 가격 위치 정보, 사용자 위치 정보 또한 두 개의 X, Y 좌표만을 저장하도록 구현했습니다. 그렇다면 X, Y 좌표를 정확하게 파싱해줄 API가 필요한데 저희는 카카오맵 API를 사용해서 위치를 파싱했습니다. 저희는 또 말씀드렸다시피 RESTful한 API 서버를 구축했습니다. 스테이트리스하기 때문에 세션 정보를 저장하지 않았고 로그인 인증을 위해서 세션 인증 방식이 로그인이 아닌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제이슨을 활용한 웹 토큰 방식입니다. 사용자가 로그인했을 때 HTTP 리스폰스 헤더 정보에 베이스 64 방식으로 멤버 아이디, 닉네임, 역할을 인코딩한 토큰을 만들어서 반환하게 하고 그 토큰을 브라우저 스토리지에 저장하여서 요청 시마다 토큰을 보내서 사용자 인증을 하게 합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프로젝트의 비동기 통신 라이브러리로 AJAX보다는 요청 시마다 인터셉터에 토큰을 실어보내기 원활하고 Vue.js에서 추천하는 엑시오스를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의 ERD입니다. 프로젝트는 21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징적으로는 음식 테이블의 각 레이블은 하나의 아키네이터 테이블 레이블을 가지며 그렇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의 수정이 용이하고 또한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구현 기능으로는 당연히 아키네이터가 있습니다. 아키네이터 화면은 사용자 친화적이게 채팅 화면으로 구성을 하였고 사용자가 선택하는 질문에 따라서 저희가 제공하는 알고리즘에 따라 음식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모두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제는 카카오페이로 진행을 하였고 또한 카카오 지도 API를 사용해서 사용자 위치 정보를 결제 정보에 삽입합니다. 다음으로는 비밀번호 암호화가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물론 서버의 운영체제 관리자 계정 등의 비밀번호가 유출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밀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방향 암호화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는 해시 256 함수를 통해서 일방향 암호화를 진행하였고 해당 비밀번호는 복호화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시연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보게 되는 와프의 메인 화면입니다.
와프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웹에서 구동되기도 하지만 앱에로의 확장성 또한 고려한 설계를 하였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화면 깜빡임이 없다는 것인데요. 초기 로딩에 많은 비용이 드는 반면 한 번 로딩된 후에는 동적으로 돔을 생성하기 때문에 높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바를 클릭하면 왼쪽 내비게이션 바가 열고 닫히는데요. 화면의 크기를 추적하여 다른 컴포넌트들이 유동적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메인 페이지에는 기본적인 배경 화면과 버튼 두 개를 만들었는데요. 아키네이터를 진행할 수 있는 아키네이터 버튼과 가장 가까운 위치의 가게를 탐색할 수 있도록 주변 가게 보기 버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변 가게 보기를 클릭하고 아키네이터를 진행하지 않고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빠르게 주변 가게를 탐색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별로 가게들을 표시합니다. 사용자의 위치와 가게의 거리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적용하였고요. 카카오 API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왼쪽에 위치한 가게들을 지도에 표시하고 오른쪽의 가게들의 정보를 간략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사이드바에 간단하게 표시해 두었고 사용자가 페이지를 이용하는 내내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인 두 번째로 가깝네요. 메가커피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메가커피를 클릭하면 가게 상세 페이지를 이동하게 됩니다. 판매자가 등록한 사진을 살펴볼 수 있으며 간단한 업체 정보와 주소, 리뷰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정상 판매 중인 메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메뉴를 클릭하였을 때는 음식의 상세 정보를 살펴볼 수 있으며 가운데 더보기를 클릭하여서 음식 정보를 더욱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취소를 누르고 지도를 클릭하면 가게가 위치한 정보를 정적 이미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API를 통해서 만든 정적 이미지이기 때문에 클릭을 하면 카카오 지도 상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게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후기 페이지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게에 남긴 후기들의 총점과 사용자들의 생생한 후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왼쪽 위에 남겨진 댓글 수와 사장님이 남긴 댓글을 살펴볼 수 있고 오른쪽 위에 정렬 방식을 통해서 최신 순으로 보거나 별점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리뷰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버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고 버튼을 누를 시 아래쪽에 신고했다는 표시가 뜨게 되고 사용자는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리뷰를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리뷰를 남길 때에는 사진을 또한 첨부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리뷰를 등록하게 되면 경고 메시지가 발생하고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게 되는데 메시지를 확인해 보면 회원만 글을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와프는 이렇게 여러 서비스에 대해서 권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사이드바를 열고 제일 위에 있는 와프 로고를 클릭하면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오게 되는데 보이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회원일 경우 간단히 정보를 입력하고 로그인할 수 있게 되는데 처음으로 사용자가 아닌 맨 아래 보이는 판매자로 회원가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판매자로 회원가입을 누르면 폼을 작성해야 됩니다. 회원가입의 각 폼은 정규식을 적용했으며 커서가 떠날 때 비동기적으로 중복 체크 또한 진행합니다. 중복된 데이터가 있을 경우 글씨가 빨간색으로 변하고 오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암호화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개발자 또한 암호를 알 수 없게 복구화가 불가능한 암호화가 진행됩니다. 휴대폰 번호는 정규식을 통한 검사와 더불어 뷰의 워치 옵션을 이용해서 정규식 이외의 값은 입력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을 진행하였고 로그인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로그인하기 전에 저희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로그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 비밀번호 찾기를 먼저 이용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탭을 클릭한 후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를 누르면 현재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비밀번호 찾기를 누르고 정보를 입력한 후 이메일 인증을 누르게 되면 이메일이 전송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메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임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임시 비밀번호로 한번 로그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성공적으로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판매자로 처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왼쪽 사이드바의 메뉴들이 바뀌게 됩니다. 구매자이거나 비회원일 때 볼 수 있었던 메뉴 구성들과는 달리 판매자는 판매에 적합한 메뉴들만 볼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화면은 가게 정보 페이지인데요. 등록된 가게가 없기 때문에 가게를 등록하라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임의로 발급받은 비밀번호를 먼저 바꿔보겠습니다.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서 일단 볼 수 있는 화면은 기본적으로 내 정보, 발급받은 쿠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쿠폰 페이지, 주문 내역 페이지, 리뷰 관리, 질문 내역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비밀번호를 먼저 바꿀 것이기 때문에 내 정보 페이지 아래로 내려서 비밀번호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수정하기를 누르고 비밀번호 변경하기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밀번호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네, 비밀번호가 바뀌었고요. 로그아웃을 하고 비밀번호가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비밀번호가 바뀌었고요. 가게를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가게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가게 종류를 작성합니다. 가게 종류는 여러 검색 알고리즘에 쓰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세히 적어주는 편이 좋습니다. 가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작성하고 가게 위치를 작성해 줍니다. 현재 브라우저에서는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지만 가게는 사용자의 위치와 무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소를 따로 적어줄 수 있도록 모달 컴포넌트를 만들었습니다. 주소 찾기를 누르고 주소를 검색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맵 API를 사용했고요. 검색을 통해서 좌표값과 도로명 주소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네. 사진을 또한 추가할 수 있고요. 현재와 같이 진행이 가능하나 저희는 불필요한 자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진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아웃을 하고 등록된 가게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메가커피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메가커피 판매자로 로그인하였고요. 정상적으로 가게 등록이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등록된 가게 사진을 살펴볼 수 있고 등록된 가게 상세 정보, 지도, 그리고 리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위로 이동하면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가게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등록된 사진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사진 몇 장을 추가하고 수정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사진이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제일 아래로 내리면 리뷰를 관리할 수 있는데 각 리뷰에 하나의 댓글을 달 수 있고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리뷰를 또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신고가 되었고요. 이제 사이드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드바는 주문 관리, 가게 메뉴, 매출 관리, 이벤트 등록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게 메뉴를 먼저 확인해 보면 현재 등록된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서 메뉴들의 상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메뉴의 이름을 바꿀 수 있고 메뉴의 상태를 품절 또는 판매 중단으로 바꾸어 사용자로 하여금 메뉴를 주문할 수 없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위쪽의 정렬 방식을 통해 상품 상태에 따라 메뉴를 또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음식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메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음식 설명까지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키네이터를 위해서 음식 정보를 라디오 버튼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아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아키네이터에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작성 완료를 누르면 새로운 메뉴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메뉴는 신메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벤트 등록을 통해서 매출 증대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왼쪽 사이드바에서 이벤트 등록을 한번 눌러줍니다. 이벤트 등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벤트는 시작기간과 종료일이 있고요. 이벤트에서는 쿠폰 인스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쿠폰 또한 만료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이벤트 탭으로 이동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벤트 메뉴에서는 저희가 방금 등록한 메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벤트는 관리자의 승인하에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관리자 메뉴에서 이벤트 승인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로그아웃을 하고 이번에는 음식을 주문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싶은데 이제 무엇을 주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아키네이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이드바에서 아키네이터를 클릭하고 처음 아키네이터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가운데 아키네이터의 질문에 따라서 아래쪽 탭에 답변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답변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선택한 답변들에 일치하는 메뉴들이 일련의 알고리즘을 따라서 리스트 형식으로 배치됩니다. 제출한 질문은 해당 채팅 내용을 클릭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동시에 오른쪽 음식 후보들이 재배치됩니다. 또한 오른쪽 상단의 검색 탭을 이용하여서 현재 후보들이 가진 특성에 따라서 검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색 내용에 따라서 연관된 후보들이 리스팅됩니다. 후보 음식에 마우스를 올리면 상세 정보가 표시되고요. 클릭을 하면 후보가 선택이 됩니다. 해당 후보 음식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싶으면 하단의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서 해당 음식이 제공하는 가게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 음식이 선택되어 장바구니에 쉽게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장바구니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알림 메시지와 함께 장바구니에 현재 메뉴가 추가되었습니다. 왼쪽 사이드바에 위치한 장바구니를 클릭하면 장바구니에 담은 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는 뷰엑스 상태 관리를 이용해서 구현하기 때문에 브라우저의 상태가 유지되는 한 장바구니 정보가 저장됩니다. 다시 왼쪽 사이드바에 위치한 음식 가게 탭으로 이동하여 메뉴를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은 11개의 카테고리와 1개의 전체 메뉴로 가게 종류를 나눴습니다. 각 카테고리별로 가게들을 탐색할 수 있으며 전체 보기를 클릭했을 때 거리 순으로 배열된 모든 가게들을 리스팅해서 볼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더 많은 가게들이 비동기적으로 호출되는 무한 스크롤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해서 할인 중인 음식을 추가하고 할인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를 최신순으로 보여주고 상단의 전체 이벤트를 클릭하거나 만료된 이벤트 버튼을 클릭하여 이벤트의 상태에 따라서 리스팅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최신 이벤트를 신청하겠습니다. 로그인된 회원만 이벤트에 참여의 권한이 있으므로 로그인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자로 로그인하겠습니다. 다시 이벤트로 돌아가서 이벤트 참여 선택하겠습니다. 이벤트를 참여하여 쿠폰이 지급되었는데 다시 한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이벤트는 일회성을 가지는 쿠폰을 지급하므로 쿠폰이 지급된 상태라면 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쿠폰을 적용해 봅시다. 마이 페이지로 이동하고 쿠폰 탭을 클릭하면 현재 사용 가능한 쿠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폰은 사용 가능한 쿠폰인지 며칠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쿠폰이므로 사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사용을 하면 쿠폰이 사용 가능한 가게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 메뉴를 둘러보면 가게 설정 페이지에서 품절로 바꾼 메뉴가 표시됩니다. 품절 메뉴를 클릭하고 장바구니에 추가하게 되면 경고창이 뜨면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쿠폰 할인이 적용 중인 메뉴인 무지개 케이크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한 후 장바구니에 추가하면 성공적으로 추가되었고요. 다시 장바구니를 확인하면 로그인 전에 장바구니에 추가한 메뉴들이 로그인 후에도 유지되고 있으며 할인 쿠폰 탭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쿠폰을 선택하고 주문 정보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수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오른쪽 상단의 X 표시를 클릭하여 메뉴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단의 주문 내역에 정상적으로 요금이 표시되는지 확인한 후 쿠폰이 적용되었죠. 주문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주문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문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요. 주문을 완료했을 때 판매자가 주문을 받기 전까지는 모든 메뉴들이 주문 대기 중 상태이며 판매자가 주문을 받았을 때 메뉴들이 배송 중인 상태가 됩니다. 주문이 완료되는 동안 고객센터를 둘러보겠습니다. 사이드바를 열고 고객센터는 기본적으로 공지사항과 질문과 답변, 자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은 페이지네이션 처리를 하였고 최신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최신 글을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최신 글을 클릭하면 공지사항 상세 내용과 댓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과 답변 탭을 확인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공지사항과 같이 페이지네이션 처리된 최신 순으로 나열하였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질문과 답변은 질문 내용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나눴으며 구분 탭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질문에 따른 답변은 질문 내용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글쓰기로 질문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회원만 질문을 남길 수 있으며 구분을 눌러서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개 또는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으며 비공개 글일 경우에는 관리자와 본인만 확인 가능합니다. 제목과 내용을 작성한 후에 사진을 하나 추가하고 등록해 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등록이 되었고요. 글은 수정 또한 가능합니다. 수정을 눌러서 내용을 수정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수정이 되었고요. 다시 목록으로 돌아와서 공개된 글 중 아무 글이나 눌러보겠습니다. 댓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또 현재 글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신고된 사유도 적어야 되고요. 신고된 게시물과 신고된 사유는 관리자가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시 목록으로 돌아와서 답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글에는 댓글뿐만 아니라 답글 또한 작성할 수 있고요. 현재 글에 답글을 달게 되면 목록을 확인해 보면은 글 밑에 달리게 됩니다. 검색 기능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색 기능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게시물을 검색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아코디언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확인 가능하고 관리자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원 아이디로 활동한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사이드바를 열고 마이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쿠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쿠폰은 아까 주문할 때 사용하였으므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문 내역을 눌러서 방금 주문한 내역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뷰 관리를 통하여 작성한 리뷰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내역을 눌러보겠습니다. 방금 고객센터에 남긴 글이 보입니다. 바로 가기를 클릭했을 때 남긴 질문글에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구매자가 와프 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설명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왼쪽 사이드바 제일 아래쪽에 위치한 주문 조회 버튼입니다. 아까 주문한 정보로 조회해 보겠습니다.
주문한 정보는 249번이기 때문에 249번을 입력해 줍니다. 예, 현재까지 주문한 내용이 아직까지도 주문 대기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판매자가 주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주문을 승인해 보겠습니다. 로그아웃을 하고 메가커피 판매자로 로그인합니다. 성공적으로 로그인이 완료되면 왼쪽에 보이는 주문 관리 탭에 접속합니다. 주문 관리 탭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대기 중인 주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승인 주문 건수를 왼쪽 위에서 확인 가능하고 승인된 주문과 취소된 주문 모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주문을 누르면 판매자가 현재까지 승인한 주문 내역을 최신 순서대로 볼 수 있으며 하나의 주문 내역에서 파생된 서로 다른 메뉴는 화살표 모양을 이용해서 같은 주문 내역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취소를 누르면 구매자가 배송 준비 중에 혹은 배송 중에 취소 요청한 주문 중 취소 처리된 것들과 판매자 임의로 취소한 주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미승인된 주문 내역을 확인하겠습니다. 총 한 건의 주문 건수가 대기 중입니다. 대기 중인 모든 주문을 승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승인을 누르면 구매자가 요청한 해당 음식이 더 이상 대기 중이 아닌 상태가 됩니다. 매출 관리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매출 관리는 크게 전월 매출, 당월 매출, 전월 할인과 기타 상세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가계 부이며 왼쪽 위에 드롭박스를 클릭하면 음식 판매량, 요일별 판매량, 최근 판매량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매량을 눌렀을 때는 음식 종류별로 또 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와프에서 판매자가 와프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로그아웃을 클릭하고 마지막으로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와프 페이지를 관리하는 관리자 계정인데요. 일단 관리자로 로그인하게 되면 왼쪽 사이드바의 메뉴들이 또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관리, 가게관리, 이벤트관리, 게시글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첫 번째로 회원관리 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입된 회원들을 살펴볼 수 있으며 회원 한 명의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원 리스트를 클릭하면 회원 상세 정보의 모달창을 띄울 수 있으며 회원 상세 정보를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고 현재까지 작성한 글, 신고당한 글, 작성한 후기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회원의 활동 내역을 살펴볼 수 있고 회원이 얼마나 건전한 회원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 위치한 등록 거절이나 승인 버튼을 통해서 회원의 상태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등록 거절을 누르게 되면 이 회원은 더 이상 이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가게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원 정보와 마찬가지로 가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등록된 가게를 클릭하면 간단하게 이 가게가 와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취소를 누르고 이벤트 관리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벤트 관리는 위쪽에 위치한 라디오 버튼으로 현재 상태에 따라 리스팅을 할 수 있게 되며 최신 순으로 나열됩니다. 각 이벤트를 누르면 현재 이벤트가 제공하는 행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게 쿠폰 정보죠. 행사 정보가 정상적인 행사 정보일 때 관리자를 통해서 행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일 최근에 등록된 이벤트를 승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벤트로 이동하면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 권한으로 공지사항을 등록하거나 신고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글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공지사항 글쓰기를 클릭하고 글쓰기를 눌러서 공지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글쓰기 탭으로 이동해서 또 글쓰기를 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탭으로 이동합니다. 신고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위쪽에 위치한 본문, 댓글, 리뷰에 각각 신고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일 위에 것을 누르고 확인하게 되면 글 내용과 신고 내용을 각각 확인하여서 현재 글이 건전한지 판단한 후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하거나 정상적인 글일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와프 프로젝트의 기능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기능 시연을 마쳤고요. 저희 질문 받겠습니다.